기영입니다. 흔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과 스킬을 열심히 타야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스킬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학생에게 상급자 코스 위에서 잘 타고 열심히 내려와 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잘 타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매우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공부는 가르쳐주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에 공포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의 과정이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주먹국으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든 스키 타는 방법을 익혀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되고, 그보다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은 그것을 또 즐기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겁내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겁니다. 이거는 운적인 요소가 너무나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고무머리가 있어, 스키 타는 운동신경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미화를 합니다. 고차적 사고력, 독해력, 암기력, 혹은 리갈 마인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단어들을 붙이고 과대 포장을 합니다. 이 같은 것은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서 오늘날의 새로운 신분제도 같은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박적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는 한마디로 하등 인간이고 나는 고차적 인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갑질과 같은 문제들이 아주 쉽게 벌어지고, 인도의 같은 경우에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까, 만지지도 말아야 될 그런 천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유명하죠. 조선시대에도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같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새로운 신분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부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외에 문제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